얘들아 이제 집합의 연산 가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집합을 계산을 할 건데 집합의 계산은 수의 계산과 약간 다른 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칙연산처럼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연산이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더하기처럼 무슨 집합이 있어요? 합 집합이 있죠? 자, 예를 들어 A랑 B가 있을 때 A, B를 합집합하면 우리는 기호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이때 얘는 유니온, 이렇게 합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유니온은 U자입니다. U. 그래서 합치면 되고 얘는 이제 어떤 x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X에 있는 A 들어있는 x들이나 B에 들어있는 x들을 모을 겁니다. 이거. X는 A에 있던지 B에 있는 애들을 다 모으면 A와 B의 합집합 원소가 됩니다. 뭐 그냥 예를 들면 이제 1번이랑 2번 같이 모여 그러면 1번에도 2번에도 우르르 모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합집합이라는 게 그죠? 근데 덧셈을 실제로 하진 않고 그냥 그 집합 애들을 원소들을 다 가지고 모으면 합집합이 된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은 A의 원소, B의 원소 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A, B 어디든 들어있는 애들을 다 합치면 이게 합집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교집합이죠. 자, 교집합은 말 그대로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겹치는 부분은 이 기호를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기호를 까먹으실 수 있어서 교집합. 자, 얘를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x를 가져온 거냐?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애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슨 집합? 이제 차집합. 차라는 거는 이제 뺄셈이죠, 뺄셈. 자, 근데 이 차집합 기호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집합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전체 집합은 우리가 전체 집합은 일단은 잠깐만 여집합을 먼저 할까? 여집합을 하고 차집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집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은 집합 중에 이제 나물 여자, 여가시간 뭐 이런 거 있죠? 나물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집합을 알려면 전체 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 집합은 쓸 때 그 유니버스, 전체 우주 뜻하는 얘 전체를 말해요. U자를 본다 쓰는데 얘도 U고 여기도 U라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제 합집합 기호랑 헷갈려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쓰냐 이렇게 대문자로 진짜 이렇게 귀찮지만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하든 여기 두 줄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두 줄을 씁니다. 두 줄 또는 여기를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죠. 약간 대문자처럼 써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게 둥글둥글하면은 이거를 안 썼을 때 헷갈릴 수 있어서 약간 얘를 이렇게 네모나게 쓰기도 해요.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전체 집합에서 남은 거. 그래서 뭐 얘를 쓸 때는 여기를 C 기억이 안 나온다. 영어가 뭐지? 좀 어려운 영어였어요. 선생님 기준에 어려운 영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CO로 시작하면은 이제 코오퍼레이트 같이 이게 뭔가 서로 보완해서 이제 협력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이 CO라는 단어가 그 영어에서 서로를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집합이라는 게 남은 집합이라기보다는 A랑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전체를 이루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만드는 게 완전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어떤 x를 모으냐면 x에 없는 애들을 다 모으는 거야. 그래서 없는 애들을 다 모아서 A랑 합치면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전체 집합은 조금 이제 특별하다 해서 동글
동글동글하게 쓰지 않고 네모로 많이 표현합니다. 꼭 그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전체 집합은 네모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때 A가 여기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것들 여기 반대쪽 이렇게가 A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A랑 합쳐서 전체를 이루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얘가 조금 이제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차집합이라는 것은 기호를 진짜 뺄셈 기호를 쓰는데요. 요렇게 씁니다. 진짜 집합을 빼는 것처럼 씁니다. 자, 근데 이 A 빼기 B, A 차집합 B에는 어떤 원소를 모은 거냐면요. 일단 A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전체, 이 세상의 전체를 전체 집합으로 보지 않고 A에서 본 거예요. A에서 이런 말입니다. 자, A에는 있고, 이면 이고, B에는 없어요. 이렇게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그 문제를 풀 때를 위해 살펴보면요, 사실은 A에는 있는데요, A 교집합 B를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 여기에서 둘의 겹치는 부분만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B에 없다고 해가지고 B에 있는 원소를 다 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A에서만 보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A에 일단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봐야 돼. 여기에서 B에 없어야 되니까 이 B에 있는 부분 여기를 버려야 되죠? 이렇게. 근데 B에 있는 부분 이쪽까지 버릴 수는 없어요.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못 버리니까 여기를 버리는 거잖아. 실제로는 겹치는 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A에서 B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 둘의 겹치는 데만 더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문제를 찾을 때 훨씬 쉬워요. 자, 근데 얘들아, 그러면 B 빼기 A를 계산해보자. 자, 이거는 뭐냐면 B에는 있는데 A에는 없어요.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될까요? B에는 있는데 A랑 겹치는 건 버려야 되니까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얘랑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외우는 건 수월한 게, 너네 2 빼기 3이랑 3 빼기 2가 같아요? 원래 안 되죠? 숫자에서도 원래 이건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교환이 뺄셈은 원래 안 돼요. 덧셈이랑 곱셈만 되거든요. 그거랑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듯이 집합에서도 둘의 차집합의 이 순서 교환을 하면 둘은 보통 다릅니다. 그럼 같을 수는 있을까요, 얘들아? 같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둘이 달라질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이렇게 4개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집합을 계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연산 법칙에 따라 계산하죠. 우리도 그 숫자 계산할 때 덧셈의 교환 법칙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그것처럼 얘도 집합에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만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연산 법칙.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은 첫 번째 똑같아요. 교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다 숫자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분배 법칙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연산 법칙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약간 그 외울 때 개수를 사실 살짝 기억해요. 집합의 연산 법칙 4가지 뭐뭐뭐뭐 이렇게
개수를 기억하면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교환은 누구만 되냐? 합집합, 교집합만 됩니다. 차집합은 안 되고요. 여집합도 뭐 바꿀 게 없죠. 얘랑 얘에서만 가능. 그래서 A와 B 합친 거랑 당연히 BA 합친 건 어때요?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1반, 2반 합쳐랑 2반, 1반 합쳐랑 당연히 같은 애들 모이겠죠. A, 1반, 2반 겹치는 애들 찾아. 그거랑 2반, 1반 겹치는 애들 찾아. 당연히 같겠죠. 교환 법칙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성립합니다. 얘들아 방금 했어요. 차집합은 교환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결합법칙은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결합법칙 숫자에서는 2, 3, 4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똑같다. 이게 결합법칙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A, B, C를 몽땅 1반, 2반, 3반을 합칠 때 1, 2반을 먼저 합치고 3반을 합치던지 2반, 3반을 먼저 합친 다음에 마지막에 1반을 합쳐도 같을 것이다. 이게 뭐 결합법칙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통을 구할 때도 세 개의 공통은 누굴 먼저 하나 상관이 없죠. 그래서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자, 분배 법칙은 뭐였어요? 2 곱하기 3 플러스 5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5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거 아닌가? 맞죠? 얘랑 똑같이 분배 법칙은 A가 있고 B 합집합 C가 있으면 이 A 교집합을 얘한테도 한 번씩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를 하고 요 기호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뭐 이렇게도 해볼까? 뒤에 있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같이.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A 합 B랑 A 합 C를 교집합한 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결합이랑 분배의 차이는 뭔가요? 뭐라 그랬지?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뭐죠? 차이가 뭐라 했어? 지은아. 차이가 뭐예요? 얘네들의 차이. 기억이 안 나요? 자, 뭐였냐면요. 결합법칙은요. 얘들 잘 기억하셔야 돼. 이 괄호의 안과 밖의 연산이 동일하면 결합법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 안과 밖에 지금 여기 봐봐. 연산이 기호가 다르죠? 이게 분배법칙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게 괄호가 묶여있고 두 개는 묶여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다고 그랬을 때 연산, 괄호 안과 밖의 연산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꾸로도 해야 되죠? 얘들아, 거꾸로 묶일 때는 이게 똑같은 거. 공통 범위를 한 번 앞에 쓰고 남은 거를 비합집 없이 한 괄호 안에 쓰시면 분배법칙의 역, 연산, 인수분해하듯이 똑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예요? 마치 지수법칙 같은 거였죠? 여집합을 B로 할게요.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하듯이. 근데 분배할 때 몇 번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 자, 여집합은 얘가 아닌 거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뒤집고 얘도 뒤집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드모르간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 이게 여집합이 너무 많으면 걔가 아닌 거라서 계산이 어려워요. 그렇잖아. 뭐 A인 걸 찾는 게 낫지 A가 아닌 거 이렇게 찾는 건 어렵잖아. 그래서 이런 여집합의 기호가 좀 많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일단 여기가 어딘지 확 느낌이 와요.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걸 합쳐? 느낌이 좀 없잖아. 그런데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한 번만 변형해주면 교집합이 아닌 거구나. 한 방에 여기 교집합 빼고 아닌 거 다른 데구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드모르간 법칙을 마치 지수 법칙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얘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A 얘는 뒤집으면 교집합, 얘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얘가 모르겠음 이렇게 바꿔봐라. 잘 느낌 없잖아. A 여집합에다 B를 합쳐봐라. 느낌이 있어요? 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사실 선생님은 사실 외워서 더 있지만 A에다가 B가 아닌 거라면 여기에 여기.
여기 아까 여기 차집합 있잖아. 거기가 답이다. 뭐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했죠? A랑 B가 아닌 거 합치면 여기라고 차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가 차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뺄셈기호 차집합 어떻게 바꾼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얘는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요거는 암기. 방금 얘기했지만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왜? 맨날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거 교집합에서 하나만 더 하자면, 자, 이 교집합이 없을 때가 있겠죠? 이 집합이 없을 때가 있겠죠? 자, 이때 이 두 집합 A, B를 뭐라고 부르죠? 서로소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 서로소를 숫자에서 배워서 최대 공약수가 1인 투수를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거, 겹치지 않으면 서로소 이렇게 부릅니다. 집합에서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 같은 말이고요. 차집합에서는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설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문제 몇 개만 풀고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숙제가 그 부분 집합부터 2장이니까 3장, 4장, 유형한 7번까지. 자, 1번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얘들아, 저기,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거는 패스할게요. 7번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7번에 보세요. A가 지금 부등식으로 되어 있죠? 자, 부등식이면은요, 그 수직선에 반드시 표현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A집합 일단 그냥 써볼게요. 수직선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왼쪽 이쪽이 A집합의 범위가 될 거고요. 자, B집합의 범위는 3A 마이너스 1부터 3A 플러스 6까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소랍니다. 얘들아, 서로소의 밑줄을 치시고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공통 부분이 없다. 얘들아,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이거 어떻게 생겨야지 될까요?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A 부분이 어때야 돼? 왼쪽에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게 6입니다. 6. 요렇게 생겨야지 두 집합이 서로소가 될 겁니다. 자, 이 표현을 그린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이때 다 미지수잖아요. 그 범위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잘 모르는 곳에서 생기는 건데, 얘들아, 얘네들은 당연히 이쪽이 큰 게 당연하죠? 여기서는 부등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애매하냐? 여기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범위는 여기서만 생겨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오른쪽이 큰 거죠? 자, 등호 체크를 따로 하셔야 돼. 등호가 될까 안 될까? 겹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둘 다 흰 동그라미인데 어때? 겹쳐봤자 안 가지고 있는데 뭐 어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정하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게 풀어 이제. 4A 넘어가고 마일 넘어가세요. 4로 나눠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하겠습니다. 3번 해야 되나? 아니다, 3번 안 하고 유형 4번 할게요. 15번 가겠습니다. 네, 문제가 기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 2, 4, 7, 8.
문제는 다 읽으셨겠죠? 자, 해봅시다. 일단 교집합에 1, 2가 있다고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고요. 합집합하면 전체가 돼야 되니까 여기 차집합 부분 있죠? 여기에 4, 7, 8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집합의 원소를 다 합한 거를 이게 S, 썸이에요, 썸. 이게 합이죠. 서머리해서 이 합을 다 계산한 거의 3배가 B의 원소합들을 다 더한 것의 2배와 같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A, B를 만족시킨 A, B에 대해서 B 차집합 A에 들어있는 그 B 차집합 A가 어디예요? 바로 이쪽이죠? 자, 순수 B에만 있는 가장 작은 원소를 구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4, 7, 8이 나누어 들어갔는데 사실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 그 원소 합을 체크하는 거니까 여기를 뭐 S, A 빼기 B 이렇게 쓰고 여기를 S 이게 서머리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 SA를 표현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차집합 부분이랑 3을 더하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다 3을 더하면 A의 원소 총합이 될 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SB는 어떻게 쓸 수 있냐? B의 순수 B 쪽에만 있는 애다가 3을 덧셈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3 SA B 더하기 9가 2배의 B 차집합 A에 있는 원소합의 2배의 6을 더한 것과 같죠. 자, 그래서 3S A마 B에다가 여기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배의 B마 A 집합의 2배 계산한 게 9를 넘기면 마3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약간 연립방정식처럼 갈 거예요. 하나를 어디서 알아보냐? 둘의 합이 4, 7, 8의 합과 같다 해서 알아오겠습니다. S, A마 B, S, B마 A. 얘네 둘의 합, 원소 합을 다 하면 19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 2배 해가지고 2배, 38로 해서 둘을 덧셈해가지고 5배 A마 B의 합을 더하면 35가 되면서 S, A마 B는 7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4, 7, 8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이쪽 A-B 원소합이 딱 7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뭐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어. 7밖에 있을 수가 없죠. 인정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우고 여기다 원소 채우겠습니다. 여기에 7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3, 8은 어디 있어야 될까? 당연히 이 B 쪽에 뭐 있어야지. 어떻게 있을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색칠해 놓은 데 있죠? 문제에서 원하는 여기 색칠한 부분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얼마? 4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이거 잘 쓰시고 19번 문제 읽어보세요. 선생님도 지워야 되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 벤 다이어그램이랑 잘 생각을 하면서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얘들아 어딘가? 여기가 여기 교집합 빼고 이렇게 두 군데인 거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거기에 1이랑 5랑 B 플러스 5가 있다는 거지. 근데 1이 5는 여기에 있는 원소였어요.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 B 플러스 5가 물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B 플러스 5가 여기 있으면 A-1이 B 플러스 5가 될 수는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뭐 해볼까? 자, 첫 번째는 이 B 플러스 5가 아니지. 근데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B 플러스 5가 만약에 얘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얘 세 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B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네. 그럼 생각해보자. 2A-1인 경우. 근데 이러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얘랑 얘는 지금 다른 게 확실하죠? 2A에서 1 빠진 거랑 7 더한 거랑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겹치지 않을 수 있는데 얘가 혹시 얘랑 겹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너무 복잡한데? A, B는 상수. A랑 B를 구해줘. 이런 경우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2A-1이랑 A제곱 더하기 A-13 일단 같아지는 A를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같아지면은 여기에 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같아지는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A제곱이 얼마야? 넘겨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외로 A가 4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은 얘네 둘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같아지는 순간 2A-1이랑 얘는 여기 교집합에 들어있어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2A-1이랑 얘가 다르니까 여기 둘이 겹쳐져 있는 상황을 먼저 따질게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따져볼게요. A제곱 플러스 A-13이랑 얘가 같은 경우. 자, 그러면 A가 4거나 마3이면은 여기에 이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제 구해볼게요. 첫 번째 A가 3이야. 라지 A 집합은 1하고 5하고 7이에요. 그리고 B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니까 7에다가 4를 넣으면은 4, 2, 8, 15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7 하나가 겹치고 1, 5, 15가 남죠? 그러면 이 B 더하기 5는 얼마여야 돼? B 더하기 5는 15여야 하므로 B가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4가 일단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를 보면은 집합 A는 얼마? 1, 5, 마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집합은 이게 마7로 갔겠죠? 그리고 마3을 넣어보세요. 1이 되겠다. 근데 이러면은 교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되면서 1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답은 1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 틀린 거 고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 뭐 할까? 공집합에 대해서 항상 맞는 거 22번 일단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그리고 숙제는 유형 6번까지 할게요. 오늘 숙제는 유형 6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자, A-B와 같은 건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그려두시고 같은 부분이 색칠되는지를 항상 체크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자, 얘들아, 기억 B 차집합 A는 어디라 그랬어요? 얘들아, 순수 B, B에 들어있는 애들, 그쵸? A에 있는 거 갖다 버림 여기죠. 그래서 기억 탈락, 니은.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차집합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교집합에 여집합. 근데 얘 여집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또 보여? 교집합에 여집합. 이거 보이시나요? 그럼 다시 차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여집합 붙어있는 애를 빼게 됩니다. 근데 얘는 A 차집합비로 여기 아예 똑같이 나왔죠? 니은은 오케이. 자, D급 갑니다. A 교집합에 유니언, 이거는 전체 집합이고 B의 여집합. 자, 우리 알고 있어요. 자, 둘의 교집합은 누가 나와? 더? 교집합은 더 작은 집합이 나타나겠죠? 그럼 얘들아, 당연히 전체랑 B 여집합의 교집합은 B의 여집합일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뭐라 했어? A 차집합 B 외우셔야 됩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 그래서 얘도 맞게 되겠습니다. 자, 리을 갑니다. A 교집합의 유니언 빼기 B의 여집합. 자, 아까 차집합은요, 이 B의 여집합 빼고 남은 거였잖아. 근데 이거는 생각이 쉽죠? 전체에서 B가 아닌 걸 다 갖다 버려보세요. 누가 남죠? B지 뭐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 A 교 B 아니에요? 그래서 A 교 B는 여기기 때문에 절대 이쪽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숙제는 유형 6번까지 해오시고요. 남은 시간에는 지금 숙제 틀린 거 못 고치신 분은 고치시고, 나는 다 했다 하시는 분은 바인더를 좀 더 푸셔도 되고, 바인더